이 시간에는 제3강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번째 시간으로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가 병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환자를 맞이하는 역할, 리셉션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진료를 예약하고 그리고 환자를 잘 접대하는, 인사로 맞아주는 접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셉셔니스트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내용과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역할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또 병원 코디네이터는 치료 절차에 대해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시청각 자료나 요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요인물을 제공하는 역할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또 다른 일로 환자가 가진 증상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환자가 무엇이 궁금한지 여기에서 천천히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의 언어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환자가 긴장하지 않게끔 차근차근하게 물어서 환자의 요구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입니다. 진료를 환자가 받고 나서 어려운 의학 용어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는 역할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일단 불안해요.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은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심정을 인정해주면서 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활동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입니다. 시설 관리도 역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인데요. 병원도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안전 관리를 챙기는 역할 역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주는 역할 역시 코디네이터의 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병원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병원은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묻거나 아니면 평판을 듣거나 어디 잘한대 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죠. 그래서 병원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한 기획도 하고 그 시안도 잡고 SNS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해서 부서 간 업무 조율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서로 또 소통을 강화시켜서 병원 분위기가 아주 신나는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내부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이제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 경향을 보면 선택 진료가 많은 진료과에서 코디네이터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검진센터, 안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그 상담이 많이 필요한 진료과 그리고 선택 진료가 많은 진료과에서 코디네이터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요즘의 경향입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보다도 건강이나 미용 관련 진료, 그리고 시술이 많은 진료과가 대체로 상담 능력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한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성의 경우에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출발해서 병원 경영관리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로 시작해서 인사나 재무관리, 구매나 홍보관리, 행정관리 등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남성들의 경우입니다. 똑같은 역량을 가졌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보건계열 전공자를 선호하겠지요. 그렇지만 병원이 반드시 보건계열 전공자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서 보건계열 전공자일 경우에 훨씬 더 채용이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황에 맞는 고객 응대 능력이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황. 환자가 불안하냐, 불만을 가졌냐, 우리 병원에 처음이냐, 자주 오느냐, 혹은 말을 많이 하는 환자냐, 아니면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맞는 응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병원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보건의료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고객 응대 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 경향을 보면요. 병원이 홍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나 마케팅 전문가 혹은 홍보나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시려고 하면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SNS 마케팅, 그 다음에 병원의 여러 가지 내부 비치물이나 게시물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는 보건의료계를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고객 응대 능력, 고객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병원이 원한다.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거나 응대하는 능력은 반드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환자에게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인이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소한 서비스까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병원이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 더욱 병원의 코디네이터로 채용되기가 쉽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은 병원 코디네이터로 성공적으로 취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